요새 주식도 부동산도 미친 듯이 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돈 버는 방법에 열광하고 탐닉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올인했고 그 결과로 3년 동안에 10억을 벌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것들이 망가졌어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든가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계좌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계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억 벌고도 후회하고 배운 세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자산 10억이 절대 적은 돈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해져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서울과 수도권에서 3인 가족이 순자산 10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걸 제대로 인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재테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 두 가지 후회와 교훈들이 다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부동산과 자녀 수, 그다음에 교육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가 없거나 지방 사는 부부라면 3억짜리 집 사고 7억으로 주식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배당받고 시세차익 노리면 조금 아껴서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어느덧 서울 이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제 15억을 넘었어요. 10억이 있다고 해도 집 하나 못 사고요. 집이 있다고 쳐도 순자산 10억만 가지고 살기가 되게 팍팍해요. 10억에서 10% 매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8천만 원을 가지고 3인 가족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매년 10%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20%벌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애는 10%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현을 못하면 결국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10억을 갖고 경제적 자유를 가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직장 그만둘 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상을 빨리 내려놔야 되고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닫다 보니까 3년간 10억 벌면서 무슨 멍청한 짓을 했냐면 직장에 소홀했어요. 즉 근로소득에 되게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3년간 10억 벌었어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요.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월 2천만 원 벌고 계신 트레이더가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월 2천 트레이더 배달이라고 쳐보시면 이 영상 바로 나옵니다. 이분은 돈 벌려고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멘탈을 잡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한 번씩들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로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이면 투자 수익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들 근로수익 무시하고 투자에 몰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제가 요새 진짜 크게 느끼는 건데 수익률이 한창 좋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게 선형적으로 10%, 20%, 30%, 50% 이렇게 매년 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도 나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날 때마다 실현할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때 멘탈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죠. 멘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아요? 그 심리적 앵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로소득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직장에서 소홀하죠? 그럼 그 결과가 여기에서도 복리로 다가와요.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소홀해가지고 너무 많이 늘려요. 아내는 육아휴직을 2년을 냈어요. 저도 동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새 뭘 느끼냐면 저 혼자 돈을 벌잖아요. 근데 부양해야 하는 가족은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되게 불안정해요. 근로소득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투자도 같이 무너집니다. 절대 근로소득을 폄하하면 안 돼요. 투자한다고 직장에 소홀하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돌아온다. 이게 제가 얻었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투자하면서 제 투자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수십 년간 투자해온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도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하지 않습니까? 돈을 빠르게 벌잖아요. 거기에 운이 엄청나게 껴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꺾였던 적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금융위기급으로 시장이 박살난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운이 엄청 커요. 100% 실력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공부가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원칙들을 한 번씩 어겼어요. 그래서 일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5천만 원 손절 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원칙대로 투자를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투자 공부도 복리예요. 내 투자 수익률이 정체더라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히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오고 그 기회를 잡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들을 미리미리 분석해 놓고 주가가 흔들릴 때 사야죠.
근데 3년간 10억 버니까 시정이 우스운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차트 분석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주가가 쭉 떨어질 때 이 회사에 베팅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놓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포티넷. 제가 이 주식이 70에서 80일 때 너무너무 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베팅을 못 했죠. 이 시기 때 몇천만 원밖에 못 샀어요. 제가 공부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몇억 원을 샀었죠. 비중을 상당히 크게 튀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벌써 120달러가 넘었어요. 여기에 몇 억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미리 공부했었으면 대체 이런 기회가 어딨냐 하면서 베팅했을 건데 지금 이런 걸 놓쳤고 이런 기회가 한두 개 놓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파이어할 수 있는 현실적 금액을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10억 있다고 해서 은퇴할 수 없냐? 아니에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부동산이 있냐 없냐, 가족 규모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서울 살고 가족 규모 부양해야 가족 규모가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아껴서 못 살겠다. 이러면 10억 가지고 턱도 없어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금액을 고민해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근로소득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인 앵커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그리고 일 모두 힘을 쏟으세요. 대신에 올인하지 마세요.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느리지만 확실히 부자 되는 방법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업에 1,000억을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기업이 1,000억을 가지고 1년 만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소 2년, 3년은 시간을 줘야 뭔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유튜브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성장성이 높고 그런 기업들의 1억씩 또는 1,000만 원씩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복리로 불어나요. 5년, 10년 기다리잖아요. 10배 우습게 올라간다 이거죠. 꼭 3년 만에 돈 다 벌고 은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투자해 놓은 돈들도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 돈들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전문 경영인 분들에게 맡겨놓고 열심히 불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 찾아서 돈 박아놓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풍요로운 삶 위해서 취미 생활 열심히 하고 책 읽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고 그런 분석을 대신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 몇 개 기업 정도만 넣어놨는데 매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10% 가까이 또는 10%가 넘어요. 순이익 성장률은 거의 20% 가까이 되죠. 이렇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 어떻게 돼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이 20%가 넘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돈 넣어놓고 3년, 5년 시간을 주면 어떤 해는 10%도 못 올라가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5%갈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유지하고 끌어나가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감사합니다.